네, 안녕하세요. 추석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주식명가 일부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한 연예인이요, 한가위 인사로 결혼은 언제 하냐, 주식은 하냐 이런 거 묻지 마시고 평화롭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를 전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엔 좀 웃음이 났는데 이 주식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당장 시장의 관전 포인트 8월의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될 텐데요. 시장의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한다면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 달러의 강세 어느 정도 약세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글로벌 시장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였는데요. FOMC 등 줄줄이 빅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변동성 어디까지 감내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알차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 철저하게 해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종목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고민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 문자,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먼저 전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02786-1022, 1023 이렇게 전화 2대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013-3366-8200번으로 참여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종목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013-3366-8200 기억하시고요. 여기로 나는 전화 상담 좀 부끄러운데 하시면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종목 상담도 나누고 하반기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계좌에 복을 가득 넣어주실 전략 알려주실 두 분의 위원님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스터디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 하락의 고리는 사실 끊어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스닥도 지금 양봉 선물 시장 그려내고 있는데 좀 하반기는 길게 봤을 때 어떤 전략이 중요할까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 명절 다들 잘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거 우리가 쉬는 동안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늘 궁금하셨죠. 사실 저는 아침 방송 목요일 날 그다음에 또 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어떤 조언을 드렸냐면 추석 전에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들고 가십시오. 만약에 현금을 들고 계시다면 저점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우리 동남아 시장도 그렇고 다 좋은 흐름을 보여서 그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결과는 당장 내일부터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앵커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주식이 참 쉽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견 보면 또 쉽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식 하다 보면은 꼭 1년에 두세 번 정도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데요. 3월 달에 금년 들어서 3월 달에 조금 좋았고 4, 5, 6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는 7월 달부터 썸머 랠리를 말씀드렸고 또 8월 달 잠깐 숨고르기 그다음에 9월 달부터 좋아질 것이다. 전약 후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물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왜 지금이 기회인지 9월 달에 양봉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외부 변수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요? 첫째는 우리 국민을 봐서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 원 달러 환율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올릴 겁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아웃을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부각되는 게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우려인데요.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1,388원까지 왔거든요. 보통 한 뭐 10중 8구는 1,400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으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그다음에 또 조정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가하고 그동안 반대로 움직였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전고점을 돌파해서 하늘을 날르고 있죠. 그럼 얘들이 꺾으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두 번째, 이제 WTI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유가입니다. 보세요. 그때 130달러 갔을 때, 120달러 갔을 때 200달러 가겠다. 여기저기서 시장에서 회자가 돼서 우리를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좀 고정관념이랄까요? 거기에 이제 딱 갖춰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가는 제가 말씀드린 80달러에서 지금 사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3% 정도 올라가지고 올랐어도 86달러거든요. 이건 뭐냐면 유가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떤 양면이냐? 유가가 많이 올라면 인플레이션은 우려가 있는 거고 또 유가가 많이 내리면 리셋에 대한 우려예요. 근데 저는 이 유가가 80달러에서 한 110달러 이 어떤 범위에서 움직이면 상당히 골디락스 그런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죠? 예,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고 그다음에 또 리세션은 우리도 어느 정도 부식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네. 산적한 게 많다. FOMC도 있고 CPI도 있고. 맞아요. 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그닥 관심 없습니다. 그럼요. 네.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네. 선행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앞서서 움직이는 주가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어렵기도 한데 네. 사실 그러면 어느 자들이 춤을 춰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이번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FOMC는 결국 자이언트 스텝 또는 빅 스텝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이번까지 자이언트 스텝 가면 세 번째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갈까요? 아니죠. 글쎄요. 네. 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런 상당한 주가가 반영했어요. 나스닥이 급등이 나왔죠. 그걸 모를까요? 알죠. 있죠. 알면서 예, 시장 먼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볼 때 뭘 보셔야 되냐면 딱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의 2년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바로 글로벌 거기에 금리에 대한 바로미터가 돼요. 자,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여기에서 주봉에서 양선을 6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양선이거든요. 7개면 저는 꼭지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지금 싼 고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6개입니다. 하나 정도 더 나오면 거기가 싼 고점. 아까 환율 차트를 보셨죠. 그다음에 지금 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보셨죠. 거기가 이것은 고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주가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지표였는데 이런 것들이 꼭 고점을 형성하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는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미국의 이제 2년하고 10년 그런 장단기 금리 차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바로 리세션을 알리는 신호예요. 이미 리세션을 알리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2년물이 10년물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리세션은 어느 정도 경기 후퇴를 우리가 상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보시면 나와요. 이게 바로 미국 나스닥 월봉이에요. 이게 2019년, 2020년 지금 그 자리에 있거든요. 참 절묘하죠. 나스닥이 8월달 음선 나오고 여기에서 꼭지에서 맞고 그랬던 9월달 물론 9월달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서 양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추석 이후의 시장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매크로한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간략히 또 이제 우리가 나스닥 한번 차트 일간 차트를 보실까요? 2% 정도 올랐죠. 이게 바닥이에요. 이번에 상승이 한 25%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지수가. 그리고 지금 3분의 2 정도 되돌림을 주면서 가고 있어요. 자, 주봉 보실까요? 주봉에서 하락 10파동 이미 완성됐고 여기서 7월 달부터 상승 1파, 8월 달 조정 2파, 지금 9월 달은 상승 3파. 이제 좀 초입 구간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를 보시게 되면 더 확연히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국내에서 종합주가지수를 보시게 되면 다중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6월 달부터 7월 초까지였던 다중바닥, 지금 9월 달도 지금 다중바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다이버전스입니다.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월봉 봐도 이제 어느 정도 밑꼬리를 커버했고 9월 달 양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코스닥이 역시 나스닥과 함께 성장주의 바로미터죠.
그럼 코스닥도 보실까요? 일간 차트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것도 다중바닥 패턴이 나오면서 이제 서서히 좀 상승이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월간 차트를 보셔도 9월달 양선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제가 왜냐하면 지금 추석 특집이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우리 증시에 대해서 제가 조감도를 그려드린 거고요.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에서는 너무나 지수에 신경 쓰지 마시자. 왜냐? 이렇게 지수가 지금 뭐 바닥에서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가고 있지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수익을 구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세비캠 같은 경우는 이게 펫배터리에서 가장 시세 대장주였죠. 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사실 이 종목은 오늘이 추석 특집을 합니다. 제가 8.15 특집에서도 딱 한 종목 들고 나와서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드렸고 또 8월 9일 날 우리가 밤방송에도 제가 들어가서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 뽑으면서 170% 갔거든요. 펫배터리는 제가 시간상 말씀 안 드리지만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좀 무한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스펙이 큰 그런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움직였던 게 성일 하이텍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움직였던 게 뭐냐면 우리가 2차 전지에서 결국 머티리얼, 광문 쪽을 봐야 되는데 그걸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바로 에코프로다. 에코프로는 두 가지가 있죠. 뭐 이미 에코프로 그 양극재에서 탑픽이고 그 다음에 자회사가 워낙 걸출해서 상당히 많아요. 에코프로 CNG는 바로 뭘 하는 회사냐면은 이게 바로 펫배터리 재활용하는 회사고 또 하나 이제 리튬을 봐야 되는데 리튬을 만드는 회사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에코프로. 그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미래 나노텍이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냐? 미래 나노텍은 수산화 칼륨을 만들어서 바로 이게 뭐냐면 이 자회사가 미래 첨단 소재가 있는데 거기서 포스코 케미칼에 이렇게 지금 납품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모 그린텍 같은 것도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위 자성 부품이 있거든요. 2차 전지 만들 때 그런 것들을 그다음 리비안에 독점 공급하고 그다음 테슬라에 공급하니까 이렇게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잘 간파하면 쉽게 수익 낼 수 있다. 또 하나 하나솔루션도 이렇게 태양광에서 탑픽 아닙니까? 수직 계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께 좋은 수익을 들을 수 있는 시세를 주도하는 역시 상장주가 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힘드셨다면 이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그 주도 섹터 그것을 낮은 가격에 잡으면 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석 이렇게 해봤는데요. 주도 섹터를 잡으면 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위원님과 시장 분석 하반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추석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즐겁게. 즐겁게 보내셨군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우리 추석 연휴가 끝나면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 시장 전망은요. 지금보다는 나쁘지 않다. 나쁠 것 전혀 없다라는 말씀 결론을 얘기 드리면서 일단은 저는 코스닥 시장의 종합지수를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죠. 코스닥 지수 종합 차트를 보게 되면 8월 중순 이후에 지금까지 쭉 밀려왔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8월 9일자 지금 여러분께 표시해놓은 이 자리가 8월 9일자 이 자리에서 제가 저희들과 같이 했던 이 방송을 같이 했던 분들에게 조정의 기후가 농후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건 불가피하다 조정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다음날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이후에 시장이 행보를 보였는데 그때는 7월달 소비자 물가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락이 저지되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가피한 조정을 뭘로 잡을 것인가 라는 것이 시장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시장에 특별히 잡을 거 없으니까 결국 금리 인상 가지고 시장을 좀 조정시키는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지금 빠져내려가는 이유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다. 물가 인상,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하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으로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 원인을 우리가 해소돼야만이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해소될 수 있는 그 요인들을 해외에서 찾을 수 있고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실상 국내에서는 찾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외에서 찾아야 되는데 결국 원자재값 상승인데 원자재값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원자재값 공급망 부족으로 해서 올라갔던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복합되면서 원자재값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자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해서 도시를 봉쇄하는 그와 같은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경제도 수입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는 그런 양상이 나왔다. 1월부터 8월까지 무역 수지 적자가 약간 240억 달러 되는데 전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의 장치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추석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제가 우리가 추석이었는데 추석 이후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거 없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그 하락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자재 라인 쪽에서 원유 같은 경우는 많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는 결국 러시아가 유럽 쪽에 가스 공급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 되면서 가스값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다. 중국 경제 역시 마찬가지 지표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저는 시장의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은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시장의 이와 같은 악재들을 받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2% 정도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 내가 보기엔 상당히 완화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화된다면 단기적으로 상승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다. 이 시장이 큰 변화가 나오려면 결국 환율이 꺾여야 된다. 지금 환율이 1,4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부터 확실히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쌍끌이 들어올 것이고 그 시점이 됐을 때 시장 신호는 확실히 들어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저는 늦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느냐. 신호가 나오는 걸 보면서 확인해가면서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수능게임은 어차피 지수가 급등하기 어려운 구간이니까 급등하지 않는 구간이라 할지라도 시장의 수능게임은 가능하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여의도 주시장 방송에서 계속 추천했던 종목이 바로 이제 금양 같은 종목인데 금양 같은 종목도 8월 3일 날 제가 추천한 이후에 160%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과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설 이후에 추석 이후에 시장이 지금보다 만약에 하나 나쁘다 할지라도 종목만 잘 잡으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망해 봤는데요. 환율이 좀 꺾이는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하고 종목별로 좀 볼 때도 수급과 정확한 재료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과 이렇게 하반기 시장 전망해 봤는데요. 날이 점점 쌀쌀해지면서 올해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반기에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하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 봐야 할지 큰 줄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은정보 위원님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사실 시장에서 좀 움직였던 게 태조 이방원 이쪽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좋다던 이쪽이 사실상 뭐 약세를 보이는 종목도 많아졌고요. 네. 좀 어디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한 지가 딱 2년 한 7개월 되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2년 7개월. 그때 이제 일성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성장주를 보시자. 제 4차 산업혁명과 그 시세를 주도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크게 큰 변곡점,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98년부터 2000년까지 전개됐던 IT 혁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그 시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뭘까요? 성장주입니다. 물론 차화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가치주가 한때를 풍미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버블이 끝나고 그 다음에 했거든요. 근데 아직 4차 산업혁명과 버블이 끝났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계속 인간의 어떤 그 생활 향상을 시키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지고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리세스를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그렇게 우리 소비가 많이 촉진되고 그렇지 않죠. 그러면 대형주라든가 경기 민감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미래의 먹거리를 보는 게 바로 성장주고 이런 논리는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자, 성장주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 바로 2차 전지, 전기차가 나오면서 내연기관, 화석연료를 이쪽으로 전기차로 바꿨죠. 자, 우리가 화석연료, 가솔린이라든가 경유 같은 건 휘발성입니다. 이미 연소화되면 그건 없어집니다. 근데 뭐가 남죠? 2차 전지는 소위 말해서 광물이 남습니다. 광물이 남으면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광물은 어떤 거냐면 지역별로 편제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계성이 있습니다. 자원 매장량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그 기름 같은 오일 매장량은 우리가 좀 이제 틀리긴 했습니다만 뭐 사람들이 그 예측한 게 어쨌든 그런 것들의 한계성, 편제성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똑같습니다. 결국 재활용, 폐 배터리 이런 것들로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도 리튬을 하겠다는 게 있어요. 리튬 정제를. 그러면서 그 바로 리튬 그 정제를 어떤 거로 얘기를 했냐면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 돈을 찍어내는 그런 특허라고 면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이 시장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리튬 그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일 뭐 계속 재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이수화 그렇게 올라가죠. 걔들은 뭘 만들죠? 전구체를 만드는 원료인 황화 리튬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미래 내노텍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2차 전지에서 특히 이제 광물 관련된 그런 섹터는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고 또 정제 예를 들어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고려아연 그런 것까지 앞으로는 이 밸류체인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차피 폐배터리하고 광물을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폐배터리 시장은 2022년에 4억 달러에서 30년까지는 56억 달러 매년 40%까지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7년, 18년 전기차가 막 태동할 때 그게 도입기거든요. 그때 지금 폐배터리를 부는 시장도 그때와 거의 비슷하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물론 시세는 많이 냈지만 이런 종목들을 추격컷이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누르면서 여전히 그런 쪽에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2차 전지단 중에서도 이 폐배터리 광물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런 전략 주셨는데요. 스터디 위원님과 함께 섹터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장이 뭐 추석 이후에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될까요? 공교롭게도 제가 우리 좋은 종님하고 똑같은 섹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요. 2차 전지죠. 예, 좋습니다. 역시 저도 2차 전지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분명히 들어와 있거든요. 이 수급이 끝난 거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2차 전지 쪽으로 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왜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것인가. 결국 미래 성장성과 함께 향후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저는 추석 이후에도 2차 전지 쪽에 수익 게임이 상당히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섹터를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단순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께 금양을 조금 전에 급등했던 것을 차트를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이 탄생하면서 반드시 후발주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의 장치가 전개되다가 시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종목 하나에서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의 장치가 일단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흐름에도 여러분들이 늘 그냥 별것 아니야라는 생각 갖고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왜 이쪽의 섹터가 움직일까 조금 더 연구해 보면 좋은 재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찾아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이 바로 2차 전지 라인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금양 같은 종목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제가 여러분께 금양 같은 이런 쪽의 종목들을 보여줬을 때,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8월 3일 날 이 시점에서 지금 종목을 매수 추천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종목을 제가 추천할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왜 추천하지? 많이 왔는데 벌써 상한가가 2번 왔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종목을 추천한 것은 앞으로 시장이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매집이 1차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흐름으로 봤을 때 2차 흐름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자리고, 그리고 3월 10일 날 다시 한번 대량 거래를 보이면서 매집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확인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2번째 해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런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그때가 10,000원이었습니다. 고점인데 지금 얼마? 2만 원을 찍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여기서 윗골이 길게 달렸지만 흐름이 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쪽 섹터가 아직 흐름이 마무리된 것 같지만은 거래량상으로 보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흐름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쪽의 섹터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보시는 것이 수익 측면에서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도 2차 전지단에 대한 아이디어를 짚어주셨습니다. 하반기 이렇게 주목해야 할 만한 아이디어를 좀 짚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막바지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방법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한신공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통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연결 상태가 좀 양호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구도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신공영입니다. 매수가는 12,55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이 건설주 전반에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지난 종가를 보시면 12,000원 정도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 공급에 관한 이슈도 있는데요. 위원님과 함께 이 종목 앞으로에 대한 전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위원님 전화 통화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네, 한신공영 먼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좀 펼치면 좋을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감도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이유에서요? 네? 어떤 이유에서요? 네옴시티도 네. 이미 주가에 상당히 저는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네. 한 번 더 남게 남았죠. 왕세자 우리나라 방문하기 전에 맞습니다. 한 반짝 덜게 남았는데 사실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아까 제가 봤을 때 자꾸 몇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봐야 돼요. 지금은 어차피 성장주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고 아까 우리 스터디 위원님도 좋은 종목 추천해서 좋은 수익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뭐 또 세비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비교적 앞서서 좋은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결국 성장성의 한계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주택 가격이 지금 하락되고 있죠. 물론 정부에서 이제 안간힘을 쓰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인구 감소하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주택 그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성장성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우리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두 번째, 인프라 관련도 있겠죠. 뭐 토목이라든가 하시공도 그런 거 하고 또 저기 해외 진출도 있죠. 근데 해외 진출을 하려면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스몰캡 중소형 건설자들은 거기에서 크게 아마 이렇게 역할을 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께 주식을 할 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시라 그걸 늘 조언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에서도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는데 주식은요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다고 말해주면 좋아하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도 비교를 설명하더라도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신은 일단 뭐 스몰캡 그런 중소 건설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도
예, 1,300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자산 가치야 뭐 나쁘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이걸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차트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여기서 이것을 이 형성했던 저점을 훼손하면 안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강하게 가지 못하고 이 쌍고점을 좀 밀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높게 사신 건 아니니까 시장님께서 12,500원이면 높게 사신 건 아니니까 이때 사셨다라면 좀 안 좋은 매매를 하신 거고 뭐 이때는 나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냉전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린다라면 다른 섹터, 성장주가 2차 전지, 폐배터리라든가 이제 또 저는 IT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또 바이오 섹터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런 쪽이 치고 가면 이런 거 계속 오를까요? 저는 거기에 솔직히 약간 의구심이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 12,500에서 13,000원 정도 되면 물량을 축소하시고 뭐 비중도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20%면 적절하신데 가격도 산 가격도 나쁘지 않고 거기서 한번 일정 부분 정리하고 추세 관찰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한신공영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함께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부분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기아 82,000원이에요. 20%요. 네, 기아 82,000원 20% 비중 남겨주셨는데요. 뭐 최근에 뉴스 살펴보니까 기아가 형님인 현대차를 제쳤다고 합니다. 뭐 판매량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지 궁금합니다, 시청자님. 더 오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상단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예, 위원님 뭐 고맙습니다. 강달러 수혜 업종으로 네. 자동차 쪽 묶이기도 하고 있는데 기아차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은 기아차의 전망은요. 이 자동차 완성업계는 지금 현재 고환율 시대 아니에요? 예. 내가 봤을 때는 기업 실적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호로 나오기 때문에 이 완성차 업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이게 지금 환율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증하다 매출이 급증하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판매가 급증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환율이 고환율 때문에 이 완성차 업계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3, 4분기나 4, 4분기 금년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얼마까지 가겠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앞으로 추세적으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참고하시고요. 가급적 이런 종목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홀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잘 들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기아차 앞으로 상단이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스터디 위원님께서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다 이노치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3,305원 그리고 비중 15%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1210님께서 의견을 좀 남겨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계속 끌고 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런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이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모다이노치 지금 추세 보면 나쁘지 않단 말이죠. 네. 지난주에 장중에 뭐 9%대 시세를 내기도 했는데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일단 시세에 나셨다니까 제가 축하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축하드리고요. 뭐 수익내기가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매매 잘 하셨고요. 네. 핵심은 뭐 모다 이노치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전자 부품 그런 것도 하지만 모다 아울렛인가요? 그게 같은 그런 할 거예요. 옷 같은 거 파는데. 그래서 뭐 자산 가치도 좋고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이익도 한 214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PBR이 0.84배니까 뭐 청산가지도 못 미치는 그런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3종고점을 뚫느냐 못 뚫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3,300원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수익이 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관전 포인트는 어디냐면 대략 지금 이제 자리는 나쁘지 않은데 4,2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못하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4,200원에서 멈칫거리면 일정 부분 수익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200원을 돌파하더라도 다음 자리 저항은 4,500원이에요. 여기서는
이것은 매입이시거든요. 여기서는 일정 부분 매도하시고 예, 또 추세 관찰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3,600원이거든요. 그럼 3,600원 이탈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한번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2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잘 살펴보시고 이걸 돌파한다 하더라도 3,300원대에서 4,500원대 하면 상당한 수익이니까 거기서 한 7, 80% 수익 실현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4,2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시세에서 지금은 7, 80% 정도 비중을 좀 정리를 해보자. 이런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입니다. 6031님께서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13,200원이고요. 비중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계속 하락하네요.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뭐 G2파워 원전 비중 확대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올랐었고요. 뭐 최근에 하락 배경에 크게 이슈가 없는데 이렇게 과매수에 따라서 조정을 보이는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최근에 흐름 보시면 종가 8,810원에 또 형성이 된 상황인데요. 스터디 위원님과 함께 G2파워에 대한 매매법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네. 어쨌든 용기를 가지고 또 시세 내는 종목에 들어가셨을 텐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으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어떤 부분에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급등을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권리락 하게 되면 그 착시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뭐 상한가가 2번 들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상증자 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요.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고민을 하다시피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꼭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떤 판단보다는 이 무상증자나 권리락 이런 부분들은 결국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슈가 있고 했을 때 거기서 수익을 마무리해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내가 봤을 때는 수익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하시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어려운 국면에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또 G2파워 같은 종목은 새로운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실이 났을 경우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손절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손절했을 때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서 좀 어려움을 겪다 할지라도 결국 기다리면 오게 되는 게 주식이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이 주식 어렵게 생각하는데 주식은 결국 한 2,300개 종목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순환되는 흐름이 있어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종목들도 다시 새로운 재료를 붙여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손실 난 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손절하지 마시고 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홀딩입니다. 예를 들어서 5개월이든 3개월, 6개월 되든 홀딩하면 자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인내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용기가 되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G2파워 이제는 조금 하락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홀딩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려볼 만한 국면이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으니까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접수된 종목인데요. 초록뱀 컴퍼니입니다. 매수가는 1,000원이고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77%인데 아이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세를 굉장히 많이 냈던 종목인데 반토막도 지금 고가에 대비해서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좋은정보위원님, 네. 비중이 77%나 되시는데 1,0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상담 받을 때마다 진짜 저도 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그런 저도 너무 전문가거든요. 속상해요. 네. 속상하고 진짜 안타깝게 그저 없습니다. 네. 첫째로 브랭크님 말씀하신 대로 비중 조절에 실패하신 거예요. 두 번째 주가라는 것은요. 결국 이제 우리가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 세비캠이 17만 원 이렇게 뭐 돌파하고 그런 10만 원 이상은 돌파하고 그런 것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가가 싼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식을 편하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시려면 먼저 고가 우량주를 좀 많이 선호하시라. 그것도 성장주가 있는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자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자, 1,000원짜리를 70%, 물론 투자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시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다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종목들은요, 초록펜 컴퍼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또 어떤 빅히트는 어떤 영화라든가 드라마가 나오면 모르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좀 아프시더라도 800원대 정도면 이게 네크입니다. 이게 저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800원대는 그 최소한 절반이라도 마음 아프시겠지만 정리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아, 네. 초록뱀 컴퍼니 800원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속상하시겠지만 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상담 요청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뭐 하반기 주목해볼 만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목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글로벌 긴축 기조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할까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 연말에 또 우리가 활짝 웃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해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새로운 종목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뭐 어떤 종목을 같이 볼까요? 조금 생뚱맞을 수가 있죠. 정권에서는 2차 전지 폐배터리 광물을 보자고 그랬는데 네, 어떤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 왜냐하면 네. 이미 많이 올랐고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경계 모드로 갑니다. 근데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종목들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미 저점들이 170% 새벽형 올랐는데 그걸 여기서 제가 강력히 추천했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템포 쉬어서 눌림에서 좀 보시자. 지금 이게 추석 특집 하반기 전체를 보는 그림이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지금 힘드시잖아요. 그럼 당장 이번 주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 키포인트는 이번 주에 맞추겠습니다. 들고 온 종목은 바로 하이브입니다. 동사는 BTS하고 뉴진스, 요즘 다시 이제 걸그룹 뉴진스가 히트를 하던데 그 소속 엔터스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883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한 그런 실적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반기 모멘텀이 뭐가 있냐면 일본에 있는 N팀, 이것이 12월 대부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과매도 구간을 보는데 5일선 아래에서 이게 이제 역전된 방치도 나오고 있고 쌍둥이 패턴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주봉을 보실까요? 저는 이번 주는 양상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을 제시드리면 시초가에서 15만 5천 원 정도 여기서 매수는 무료겠고 목표가 19만 원, 손절가 13만 5천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이브 잘 매매할 수 있을지 위원님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는 스터디의 위원님과 함께 새로운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석 선물 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좀 선물 주실까요? 자, 추석 선물은 제가 2차 전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추석 이후에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못 갔던 쪽으로 순환되는 장치가 나오지 않겠는가. 아하, 저는 그렇게 보고 거기에 관련주로 인캠을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인캠 같은 종목들은 전해액 전문 기업인데요. 고기능색 전해액 첨가제를 개발하는 그 생산 업체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폭발 사고가 나올 수가 있는 거 배터리가. 그랬을 때 이 폭발 사고에 대비하는 전고체 전해질 개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기술 선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 엔컴이 상당히 기술을 선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해액 중에서도 일반적인 전해액보다는 고기능성,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그러니까 전지의 향상을 할 수 있는 고기능성 첨가제 합성 기술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해외 개척이라는 투자를 통해서 지금 이 회사의 매출을 보게 되면 매출의 거의 한 50% 이상이 수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라는 중국, 미국 등 해외 증설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1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6만 6천 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도는 자리가 좀 나와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돌지는 월요일 날 내일장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순환 장시의 흐름에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분차트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오전장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 정도 장중에 치고 들어왔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순환 차원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이 종목을 뭐 길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순환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흐름이 양호시에는 조금 길게 보는 그런 매매 전략 충분히 가능할 걸 보고 일단은 매수는 아침 시가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을 보고 목표가 8,000원에 손절가 5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캠입니다. 목표가 8만 원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55,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전략으로 보자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당장 내일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일장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위원님, 오늘 또 끝나고 여러분들께 특별한 시간 마련해 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시간일까요?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요즘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세비킹 같은 거 제일 저점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170% 이상 수익을 냈고 초단기간에 시세 대장주였죠.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PPT 자료를 그래도 나름 열심히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식은요, 감성적으로 희망 고문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논리고 과학입니다.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남보다 선점하면 여러분 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단단히 준비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 세비캠 그 차트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자리에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놓치면 속상하시죠. 그러면 세비캠은 이제 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을 잡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비캠 후속, 그러니까 제2의 세비캠을 잡자. 또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제가 무방에서 또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스터디 위원님이 어떤 시간 마련해 주셨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시다가 또 참여를 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적은 게임보다는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큰 게임을 잡는 그런 매매 전략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단타 2, 3% 먹기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 계좌에 큰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매집이 들어와 있고 어디서 주포 세력들이 움직여 가는가 이런 큰 종목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실전 매매를 통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좀 매집이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저녁 방송을 여러분께 공개 방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래 쉬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도 좀 덜해지셨을 것 같고 당장 내일장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단단히 준비하시고 내일장 전략과 종목들 대응 방법까지 꼼꼼하게 챙겨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방송에서 못다한 투자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포털 검색창에요. MTN 밴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지금 위에 좋은 정보 위원님 스터디 위원님 방송 중 버튼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눌러주시면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서 다 못다한 이야기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내일장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고민까지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나는 잠이 좀 안 온다. 이 밤중에 내가 주식에 대한 고민 때문에 난 내일장 어떡하지 고민되시는 분들 얼른 들어오셔서 많은 전략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또 하반기에도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과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식명가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스터디 위원님과 함께 이 시간 꾸려봤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